귀신과 싸우는 내 여친 이야기. 지하철을 조심하세요. 때는 11월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용돈다운 용돈을 받은 저는 여친에게 연락도 없이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직 방학 전이고 학기 말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남아 돌았죠. 그래도 여친의 일정을 생각해서 금, 토, 일 3일 동안 체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이달 금요일이 학교 행사 때문에 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모든 것이 완벽했죠. 시외버스 차편도 예약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그래서 디데이 날 저는 드디어 역사적인 첫 서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땅을 밟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서울 지리를 전혀 모르는지라 일단 택시를 타고 여친이 사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친 방에 들어가 몰래 기다렸다가 급습하면 모든 미션이 완료되는 거였죠. 벌써부터 여친의 놀라 자빠질 모습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친의 방 바로 앞에서 전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겐 여친에게 받은 열쇠가 없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다니 제 한심한 머리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원룸 앞으로 나와서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6시였죠. 보통 여친이 이 시간에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7시, 8시가 돼도 안 오는 겁니다. 추워 죽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9시가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누나, 여친이 어째 목소리가 다 죽어간다? 어디 있어? 꽤 시끄럽네. 과 회식이 있거든. 귀신에게 많이 시달려봐서 그런지 재수가 지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미리 슬쩍 전화해서 일정을 물어볼 걸 하고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3시간 가까이 바깥에서 기다렸으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못된 장난 치려다 되려 당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누나 언제 와? 여친이 모르겠네. 아마 11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 2차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왜? 혹시 불안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바보야. 그게 아니고 나 좀 살려줘. 응? 나 누나가 사는 원룸 앞에서 쪼그려 앉아 누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응? 왜 말이 없어? 잠깐. 너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 누나 놀래키려고 서울 올라왔는데 3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잖아. 나 이러다 동사하겠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정말.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어. 금방 갈게. 회식은? 지금 회식이 문제냐, 이 멍청아? 결국 여친의 말대로 편의점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요 앞에 택시 타고 온 여친이 보였죠. 긴 부츠를 신고 있는 여친은 절 보자마자 냅다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귀를 잡아당기며 편의점에서 끌고 나왔죠. 편의점 알바생의 웃음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오늘 정말 지질이 재수없는 날인가 봅니다. 여친이 야, 연락이라도 하지.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한 거야? 제가 아니 그게 누나 놀래키려고. 야, 시끄러워.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간에 발전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처음으로 들어선 여친의 원룸방은 아늑한 분위기와 좋은 향기도 가득했지만 들려오는 건 여친의 주특기인 누나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여친이 준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뭔 헛고생인지 모르겠네요. 자업자득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친이 너 밥 먹었어? 제가 아니. 그럼 일단 간단한 거라도 먹자. 그래서 여친이 오므라이스를 해줬습니다. 고생해서 먹는 밥이라 그런지 엄청 맛있었습니다. 여친은 맛있게 먹는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한숨을 지었죠. 그래도 그렇지 사람 얼굴을 보고 한숨을 짓는 건 뭐람. 식사를 마치고 먼저 씻게 되었습니다. 여친은 원룸에서 샤워를 하는 기분이란 완전 굿이었죠. 여친이 씻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친이 너 훔쳐보면 죽을 줄 알아? 제가 진짜 죽일 건가요? 죽고 싶으면 훔쳐보던지. 이상 야릇한 기분이 무럭무럭 올라왔습니다. 남자란 생물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저 혼자 무탄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야릇하던지 저도 모르는 사이 온몸의 감각이 전부 여친이 샤워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안 돼. 진짜 변태가 된 기분이야. 사실 서울로 오기 전부터 이런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덮쳐도 되나 생각했죠. 하지만 배짱이 없어서 문제지만요. 에휴, 내 주제에 무슨. 이러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봤습니다. 여친은 샤워하는 시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그동안에 5월에 종영돼서 아쉬운 공포의 쿵쿵따 재방송을 봤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방송 너무 재밌었죠. 그렇게 혼자 낄낄대고 있는데 여친이 나왔습니다. 여친은 절 보더니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이 처자는 왜 이렇게 한숨이람? 여친이 하여간에 무드라고는 짓불도 없어요. 단둘이 있는데 두근거리지도 않니? 제가 두근거리는데요? 그럼 스킨십을 하던가 안아주던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전 여친의 바람대로 무드를 잡았습니다. 여친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며 끌어안았죠. 처음에 빼던 여친이지만 결국 제게 안겨왔습니다. 눈빛 교환과 필살의 코 비비기까지. 그리고 여러 번의 키스를 하며 분위기를 잡았죠. 막 샤워하고 나온 여인네의 향기와 부드러움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전 순간 짐승이 될 것만 같았죠. 좋아, 오늘에야말로 총각택지를 떼고 말리라. 근데 이 망할 축농증이 도져서 자꾸 코를 훌쩍이게 됐습니다. 덕분에 무드는 와장창 깨졌고 여친은 코가 빨개진 저를 보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죠. 이놈의 팔자에 역마살이 낀 게 틀림없습니다. 여친은 한참을 깔깔거리며 침대에서 뒹굴렀죠. 이 여자가 지금 저를 너무 도발하네요. 결국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친이 내일 서울 구경 시켜줄 테니까 일찍 자자. 제가 이대로 그냥 자는 거야? 응? 자지 않으면 뭐 할 건데? 그야 잘 자. 네. 그러고는 금세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울 정도죠. 삼장법사 손바닥 안에서 노는 손오공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얌전히 여친 옆에서 잠을 청하고 여친과 같이 자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여친의 집에서 여러 번 같이 잔 적도 있고 방학 때는 낮잠도 많이 잤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릇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죠. 어쨌든 여친의 원룸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여친이 근데 서울 구경이라고 해도 특별한 건 별로 없는데? 제가 누나 나 그거 타보고 싶어. 뭐를? 지하철.
표정이 그게 왜 그래? 나 지하철 한 번도 타본 적 없거든? 이래서 촌놈들은 안 된다니까. 상경하기 전까지 자기도 촌녀였던 주제에 요 입이 문제지, 요 입이. 잘못했어요. 이 처자는 툭하면 꼬집기나 하고 입술을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 당시 지하철을 가장 타고 싶었습니다. 소원대로 여친하고 지하철역에서 전철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플랫폼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한 정장을 입은 남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뭔가 되게 위태위태했죠. 여친이 갈등하는 거야. 제가 응? 뭘? 자살을 할 건지 말 건지 말이야. 응? 저는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태연하게 말하는 제 여친은 뭔가요? 전 처음엔 그냥 좀 끔찍한 농담을 하는 줄 알았죠. 혹시나 싶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남자는 절 보더니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마치 나쁜 짓 하다 걸린 아이 마냥 도망치는 겁니다. 전 다시 여친에게 돌아왔죠. 여친이 어차피 그 사람 자살할 용기도 없었어. 진짜 자살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갈등하지도 않아. 제가 누나 오늘따라 좀 무섭다. 나도 맨 처음 정말 놀랐어. 지하철에 이렇게 많은 자살령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 자살령? 방금 그 남자는 자살령에게 부추김을 당한 거야. 보통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잘 달라붙은 귀신이지. 뭐 나나 너한텐 붙을 일이 없는 잡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자살령이라는 게 여기에 많다는 거야? 그래. 여친의 설명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들이 하늘의 미움을 받아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자살한 장소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어리석은 짓에 대해 후회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일반 귀신들처럼 질투로 돌변해서 자꾸 산 사람을 자살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죽은 장소 같은 데를 가면 충동적으로 죽고 싶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다 자살령이 옆에서 그런 충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충동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데 왜냐하면 옥상이나 지하철 같은 곳은 한 발을 내디디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운 좋으면 살 수 있지만 그건 더 이상 살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고 지하철 공익근무를 했던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거의 3일에 한 번씩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이 참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나, 그러면 자살령이라는 거 위험하지 않아? 여친이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작은 충동만 일으킬 뿐이야. 하지만 네 말대로 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지하철 자살률이 높은 건가? 하지만 스스로 죽으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야. 각박한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난 잘 모르겠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징조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 내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귀찮게 하기도 하더라. 그런 놈들은 그냥 죽게 놔두라고. 여친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우린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올라타기 전에 여친은 밑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철과 플랫폼 사이에 있는 틈 속에서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자살령이 올려다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름이 돋았죠. 차라리 대놓고 보지 왜 그 틈에서 올려다보는 걸까요? 여친 말로는 귀신들이 은밀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누나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내 환상이 깨져버렸네. 여친이 환상 같은 소리 하네. 너도 10,000원 지하철에 한번 타봐야 현실을 직시할 거야. 정말 끔찍하거든. 냄새도 냄새지만 은근슬쩍 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귀신보다 더 무섭다니까. 뭐라고? 지하철 이용객들이 많아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단다. 남친 있는 여자들은 보호라도 받지만 나는 이게 뭐니? 내가 꼭 누나가 다니는 대학에 합격해서 매일매일 보호해줄게. 기특한 말을 하네. 여친과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전철을 타고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자살령인지 뭔지 하는 것들은 까맣게 잊고서 남산에 올라가 보거나 여의도를 가보기도 하고 명동이나 신촌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진짜 길거리 음식이나 상점들이 모두 특색이 있었기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꿈도 꿀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다리가 아프긴 했지만 원체 돌아다니길 좋아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여친도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며 들떠 있었죠. 우리는 CGV에 들려 영화를 감상하기로 했고 영화는 이때 당시 개봉했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무척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울 여친은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창식이처럼 된다고 겁을 줬죠. 하여간 여친이랑 올만에 영화를 보니 참 좋았습니다. 코미디 영화다 보니 뭐 손을 잡거나 뽀뽀할 만한 분위기는 없었지만요. 여친이 재미있게 놀았지? 그럼 이제 돌아가자. 제가 참 재밌는 곳이네, 서울은. 그래도 고향이 좋네요. 여긴 너무 각박해. 뭐 그렇긴 하지만 놀거리가 많아서 좋은 서울이지만 그래도 고향의 향기와 따뜻함이 그립기는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향이란 것이 사람에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친도 향수병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탈까 했지만 택시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여친 때문에 솔직히 지하철이 좀 꺼려지긴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 매우 찝찝했죠. 전철에 오른 저와 여친은 자리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기 때문에 피곤할 만도 했죠. 여친이 제 어깨에 기대고 선잠을 자는 동안 저는 잠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리얼한 꿈을 꾸게 되었죠. 그 꿈이 얼마나 강렬하고 기억에 남는지 지금까지도 얘기를 할 때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화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주 한산하고 기분 나쁜 지하철역이었죠. 그곳에는 저 외에 전차를 기다리는 어느 붉은색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는 여학생이 전부였습니다. 단둘이 있는지라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여학생과 저는 하염없이 전철을 기다렸죠.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고 여학생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뒷모습을 보여주며 플랫폼 끝에 서 있었습니다. 참 마네킹 같은 애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그때 전철이 들어오는 신호음이 울렸고 전철이 막 들어오던 찰나에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여학생을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말리고 자지고 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너무 놀란 저는 한동안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검은 물체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몹시 두려웠죠. 소름이 끼치고 몹시 두려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정차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간 전철의 흔적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참혹했죠. 사지가 모두 찢어진 소녀의 사체가 한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려나가고 으스러진 머리에 단 하나 남은 눈동자가 마치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열이 느껴졌고 식은땀이 흘렀죠. 여친을 비롯한 승객들은 제 비명소리에 놀라 시선을 집중했고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한 저는 부끄러워서 연신 죄송하다고 꾸벅거렸습니다. 여친도 매우 부끄러웠는지 덩달아 같이 사과했죠. 여친이 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제가 그게 무서운 꿈을 꿨어. 꿈? 너무 생생해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른 것 같아. 대체 무슨 꿈인데? 검은 뭔가가 여자애를 지하철로 밀어버리는 꿈. 와, 나 진짜 너무 놀래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검은 뭔가? 여친은 잠시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이 심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혹시 또 망할 귀신놈하고 꼬이는 게 아닐까 싶었죠. 제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 여친이 아마 별일은 없을 거야. 일단 너는 어르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의외로 여친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르신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불안한 건 불안한 거죠. 다행히 별일 없이 무사히 여친의 원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신이 지친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여친이 끝까지 씻어야 한다고 달달 볶아서 별수 없이 샤워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친과 달달한 대화나 야릇한 분위기를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망할 자살령이 제 심신을 피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잠만 잤습니다. 뭐 어제도 잠만 잤지만요. 문제는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이번엔 여친의 대학을 구경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기어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음 역에 들어서던 전철이 갑자기 멈춘 겁니다. 거의 20분 동안 멈춰 있었는데 아니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저와 승객들이 궁금해했지만 여친은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여친이 또 누가 자살한 거야. 제가 뭐? 진짜? 여친의 말대로 누군가 들어오는 전철을 보고 뛰어든 겁니다. 사고가 났으니 앞칸을 이용해 내리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죠. 전 진짜 그 방송음이 그렇게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철이 고장났나 싶어 불평했는데 누군가가 사람이 뛰어들었다고 외치는 소리에 급속도로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와 여친은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플랫폼 아래 현장 쪽을 보았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무언가를 수거하는 모습이 보였고 묘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시민들은 그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참 다양했습니다. 끔찍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키득거리는 철없는 10대들이나 욕을 하는 사람들의 푸념도 이어졌죠. 정말 다양하고 이기적인 군상이었습니다. 여친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하는 일이지. 제가 진짜 역마살이 꼈나 보네. 지하철 처음 탄 지가 어젠데 오늘은 자살하는 사람을 보게 되다니. 그런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언뜻 보니 선로로 뛰어든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붉은색 체크무늬였습니다. 순간 저는 어제 전철 안에서 꾸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연이길 바랬죠. 만약 제 꿈에서 봤던 여자애가 지금 자살한 사람과 동일 일이라면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여지없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시민 A. 뛰어든 애가 여자애라던데? 시민 B. 저기 구급대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중학생이래요. 어제 꿈에서 보았던 그 여자애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여친에게 알려주자 여친도 심각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죠. 여친은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문득 맞은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맞은편에 사람들도 우르르 모여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았죠. 문제는 여친이 그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친이 저쪽을 봐. 제가 뭔가 있어? 네가 꿈에서 보았던 게 저거 아니야? 잘 안 보이는데? 여친이 가리킨 방향을 한참 동안이나 살펴본 후에야 저는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머리 사이에 있는 검은 물체였습니다. 뚜렷한 모습도 아니고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림자 같은 모습이었죠. 그건 틀림없이 제가 어제 꿈에서 보았던 그 검은 물체와 흡사했습니다. 여친이 네가 어제 꿈에서 본 게 저것이라면 자살용이 틀림없어. 그것도 매우 위험한 부류야. 네가 본대로 갈등하는 여자의 등을 강제로 떠밀었을 거야. 제가 저거 진짜 위험한 거야? 아마 너는 어제 예지몽을 꾼 거야.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지. 그리고 그 범인은 저 자살령이겠지. 퇴치할 수 있겠어? 내 능력으로는 힘들 것 같아. 저렇게 원한이 많은 자살용은 이모님 같은 전문 무당이나 퇴마사가 아니라면 퇴치하기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해야 발을 묶는 정도지. 어라? 사라진 것 같네? 사라졌어. 더 이상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네? 그 검은 모습의 자살령은 끊임없이 지하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등을 떠미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여친이 이모님과 통화한 결과 이런 류의 자살령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실 거라 했으니 일단 저와 여친은 본래의 목적대로 대학 구경에 나섰습니다. 물론 기분이 매우 찜찜하고 더없이 저조했지만 일단 여친이 다니는 대학이 생각보다 시설이 좋고 쾌적한 것에 가라앉았던 기분이 금세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기가 강의실이구나. 여친이 여기가 내 자리야. 여친은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대학생들이 쓰는 책상은 상당히 특이하고 실용적인 모습이었기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여친이 주로 가는 곳이나 공부하는 곳을 사진으로 찍으며 위안을 삼으려고 했죠. 여친은 무슨 남사스러운 짓이냐며 싫어하는 듯 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좋으면서. 선배 A.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여친.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이야말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날 교수님 일을 도와드리려고 나온 거지. 뭐 점수도 짤 겸. 열심히 쉬네요. 저도 시간이 된다면 돕고 싶네요. 야, 네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아마 기운이 펄펄 날걸? 어째 심상치 않은 공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이런 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는 남자입니다. 일단 저 남자의 눈동자를 보건대 제 여친에 관심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고
게다가 여친도 제게만 보이던 미소를 꺼리낌 없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친밀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저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보건대 경계 대상 1호를 발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여친이 야, 눈에 힘 좀 풀어. 그냥 선후배 사이니까. 응? 티가 났나요? 여친이 아주 눈에 불똥이 튀겠더라. 선배 A가 동생인가? 닮지 않았는데? 그 말에 울컥하고 말았죠. 저는 어쩔 수 없는 질투의 화신인가 봐요. 제가 동생이 아니고 남친입니다만. 선배 A가 남친? 진짜 연하 남친이 있었던 거야? 여친이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고향에 연하 남친이 있다고요. 선배 A 난 그냥 둘러대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연인 사이 맞아? 누나 동생 같은데? 여친이 뭐 그렇게 보이기 쉽죠. 선배 에이 거짓말 같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연하랑 사귀냐? 나 이 자식이 저도 모르게 돌발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 선배라는 놈의 면상에 주먹을 꽂아놓고 싶었지만 여친의 체면을 생각해서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대신에 여친을 붙잡고 냅다 키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여친은 제 돌발 행동에 무척 놀랐고 선배 A는 기겁을 했죠. 제가 연인 사이 맞는데요? 선배 A가 그래? 여친이 에이 바보야, 선배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선배님, 얘가 아직 어려서 철이 좀 없네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후다닥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여친의 손에 이끌려 나올 때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그 선배의 석고상 같은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여친을 귀찮게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고치게 만든 인간이죠. 여친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창피하게 무슨 짓이야? 제가 누나 봤어? 그놈 똥 씹은 표정? 야, 너 정말 철들려면 멀었구나.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놈 눈이 징그럽게 누나 몸을 훑어보고 있는 거? 그 선배 분명히 누나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 선배가 나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니까. 그 선배에게도 고백을 받았거든. 아니, 그럼 차였는데도 치근거린단 말이야? 그 선배 성격이 원래 그래. 그런데 그 선배는 그렇다 쳐도 왜 누나는 살갑게 구는데? 그 선배가 과대야. 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공부도 무척 잘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든. 어째 난 누나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친하게 지내는 거야? 대학 생활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물론 진심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만 학점을 위해서라면 겉으로라도 친해져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아니 무슨 친구를 사귀는데 따지는 게 많어? 고교 생활하고 정반대더라니까. 참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아서 그런지 함부로 마음을 줬다가는 상처받기 쉽더라. 사람을 사귀는데 선을 그으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긋게 돼버려. 이때까지만 해도 여친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도 대학에 와서야 보이지 않는 잣대와 선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르는 거였죠. 어쨌든 여러 학관이나 멋진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생각보다 빨리 대학 구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도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2시가 지났을 때 우리는 학교 근처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끼니를 때웠죠. 누나와 저는 순댓국을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오히려 레스토랑 같은 거랑 거리가 멀었죠. 제가
그런데 누나, 그 자살용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친이 별 수 없잖아. 자잘한 자살용과 다르게 그 자살용은 진짜 위험한 존재야. 나 같은 아마추어가 하늘로 보내는 건 매우 힘든 일이지. 이모님이 오시면 해결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 알고 있으니까 계속 신경 쓰여. 하여간 넌 너무 순박해서 탈이라니까. 가끔 순진하기도 하고. 우씨, 미래의 난군뺨을 이렇게 꼬집으면 쓰나? 요 귀여운 것. 그렇게 여친이랑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근처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여친과 저는 선천적으로 쇼핑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진짜 끝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여자와 유일하게 쇼핑 대결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저일 겁니다. 여친하고 커플 목도리와 스웨터, 장갑들을 샀습니다. 참 예쁜 녹색 계열의 세트였죠. 틀림없는 닭살 커플 인증인 거였죠. 자살령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들은 다시 전철을 기다렸습니다. 끝도 없는 수다가 또 주특기라서 한시라도 입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수다쟁이였죠. 그래서 내가 그때 비 녀석에게 여친이 왜 그래? 아니 저거 여친과 실컷 수다를 떨다가 전 또 무심결에 보고야 말았습니다. 맞은편에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20대 아가씨 뒤에 그 검은 자살령이 서 있는 걸요. 여친도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자살령은 전철이 들어오는 대로 아가씨를 밀어버릴 것만 같았죠. 그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 아가씨를 향해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아가씨는 헤드셋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외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전철이 들어온다는 신호음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 순간 그 검은 자살령은 그대로 아가씨의 등을 밀어버렸습니다. 아가씨는 그대로 선로로 추락해버렸죠. 10여 초 후면 그 아가씨는 그대로 전철에 치일 상황이었습니다. 여친은 차마 볼 수 없어 그대로 제 품에 뛰어들었고 저 아가씨가 진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한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멋진 청년 한 명이 선로로 뛰어들더니 그 아가씨를 재빠르게 안고서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 청년도 전철에 치일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그것을 보고 정말 안도했죠. 그 청년은 정말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였죠. 모두가 무사하자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해줬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친도 끼어 있었죠. 제가 와 진짜 멋졌어 그 사람. 여친이 그러게 나 진짜 놀라서 울 뻔했다니까.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네. 네가 보기엔 그 여자 어때 보였니? 글쎄 도저히 자살할 것 같지 않은 여자였는데 혹시 말이야 그 자살령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밀어버리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진짜 위험한 귀신이네. 이모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 일단 너나 나나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앞으로 절대 플랫폼 가까이에서 전차를 기다리거나 하지 마. 누나가 말하지 않아도 그럴 거네요. 그렇게 저와 여친은 원룸방으로 돌아왔고 심신이 지치고 정말 놀랄 일도 많이 겪은지라 그날도 별일 없었습니다. 전 솔직히 무흐한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지만요. 소득은커녕 지하철에 대한 공포만 잔뜩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중 나온 여친과 달콤한 이별의 키스를 날리며
그렇게 저와 여친은 또 한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친에게 전해들은 말을 보자면 이모님이 도착한 직후 지하철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 자살령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모님의 기운을 느끼고 도망친 것 같네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모님이 지하철을 돌아다닌 끝에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만들려던 그 망할 자살령이 딱 걸리게 된 거죠. 이모님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테마술로 그 검은 자살령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 자살령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또 모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한에 찬 또 다른 자살령이 나타나 사람을 선로로 밀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가씨를 구했던 청년은 뉴스에도 나오고 시민상까지 탔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고 친구놈들에게 좀 자랑했죠. 하지만 이번 서울 원정은 제게 많은 교훈을 준 유익한 시간임을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별 생각 없던 지하철이 실제로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전철을 기다릴 때 제일 뒤에서 기다리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여간에 여친 말대로 뭐든지 안전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